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선물 이 캠페인은 커피 쿠폰이랑 저희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게시판에. 근데 이분은 커피랑 치킨이랑 다 받으셨대요. 알아가고 있는 들어가요. 김혜민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이 되는 라디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노은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에 오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 여도은 앵커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개인 방송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네. 우리 생생경제에 출연하고 나서 아주 많이 늘었다고. 맞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과 자의적인 해석이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초대석으로 왔을 때요, 정말 그때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대 후반이었어요. 네. 물론 뭐 네이버 팀이나 다른 데는 좀 더 훨씬 많았지만, 많았죠. 근데 당일에만 방송하고 나서 딱 봤을 때 50여 명의 구독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 신기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당시가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2,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구독자가 2,000명을 세상에 박수. 아니 그러면 어떻게 넘었습니다. 저한테도 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에게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아직 수익을 저에게 입금해 주질 않았어요. 아직까지요? 얼마 전에 이제 핀번호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 소소하게 맛있는 그렇군요. 거 사 먹죠. 정말로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이 네.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생경제에 김혜민 PD가 초대한 사람이면 일단 믿고 네.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 약간 너무 주관적인 해석인 것 제가 같은데 앞에 예, 동의합니다. 앞에 예.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 드려야죠. 오늘 미국 주식 사는 방법을 아 들고 제가 사실 오셨어요. 이 주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지금 많았거든요. 국내 주식도 제가 안 하는 방법에 이 미국 네. 주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 일단 피디님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물론 이제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음. 모든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어요. 우리가 예금 외에는 모든 뭐 펀드나 이런 게 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서 그 원금 손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트라우마를 갖거나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이제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두면 좋잖아요. 네. 언젠가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서론이 길었죠. 미국 주식 이야기. 네. 그러면 제가 네. 오늘은 직구를 배우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직구를 맞아요. 배우는 느낌으로 우리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 네. 또 어떤 기준으로 좋은 주식을 보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많잖아요.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은 100일을 맞이한 이 마당에 불교노벨을 갑자기 일본 얘기 왜 나온 거죠? 하지 말고 미국 주식 그리고 뭐 중국도 많잖아요. 있고 중국 뭐 주식, 베트남도 있고. 네, 독일 주식 뭐 독일도 또 이번에 있어요. 또 시장이 많이 있어요. 아팠고 예. 왜 하필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많이 투자하시는 시장이라서 제가 네.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해외 주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도 제가 10년 넘게 이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해왔는데, 뭐 국내 주식을 워낙에 다양한 뭐 기업도 보고 뭐 방송을 하지만,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상황을 중계만 했지 이렇게 깊숙하게 본 것도 저도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미국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 대비해서 더 일단 캐파도 크고 그 덩치도 크고 이점이 또 있어서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서 오늘은 주식 잘 모르는 언니에게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주식 마음으로. 젊은 언니는 접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굳이 그렇게 제가 언니라는 걸 지금 죄송합니다. 주식을 예. 주식도 잘 모르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도 더 많다고 밝혔어요. 자, 주식 잘 미국 스타일로 모르는- 가죠. 예, 혜민, 예, let's go. 그래요. 자, 주식 잘 예. 모르는 언니가 한번 배워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 대비 덩치도 크고 네. 그리고 성적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그쵸. 거죠, 국내 시장보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 이 미국 주식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그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시다고 네네, 하셨어요. 왜요? 맞아요. 이게 그 정도 명언은 우리 혜민 PD님도 아실 거예요. 네. 계란을 음. 뭐죠? 뒤에는 한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이거는 이거 살림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쵸, 한 바구니에 그거 아니어도 한 바구니에 깨지니까. 담으면 안 돼요. 진짜 계란도.
거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분산 투자의 이유도 미국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사실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한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 굵직한 종목을 사면 뭐 중소형주도 함께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종목을 사면 경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을 산다거나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매수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런 손해나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렇게 분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선진국 시장 가운데서는 그럼 어디가 좋을까?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을 펼치고 있는 좀 우로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네. 물론 뭐 전체 시장에 다 연동돼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뭐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뭐 S&P 500이나 다우 지수를 이렇게 함께 비교해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런 개걸음 장세가 오랜 동안 지속돼 있는 가운데도 미국 시장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함께 투자했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지루한 점을 선진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 하나를 사면 그걸 들면 좀 옷을 저가 브랜드를 입어도 태가 나는 것처럼. 아니면 다 그런 쪽으로 아니 제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런 뭐 것처럼 미국 시장이 뭐 명품 우리나라에도 뭐 명품 종목들이 있죠.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오래 들을 수 거. 있죠. 네, 오래. 오래 들을 수 있는 남들 다 역사와 아는 전통이 있죠. 남들 네. 다 아는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남들 다 알고 안정적이니까 들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신은 거 네네. 그러니까 좀 베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옷으로 따지면 약간 좀 특이하거나 한 번 입어도 디자이너 쉽게 브랜드. 버릴 수 있는 좀 그 정도로 아깝지 않은 왜 너무 그래요? 비유를 너무 너무 혜민님 스타일로 하시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은 네. 좋아할 거예요. 네, 그렇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섞어서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그쵸. 말씀이세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하면 네. 우리나라 주식도 상장된 기업들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어떤 회사 걸 어떻게 사라는 거야? 뭐 이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시차가 해야 돼요? 있죠.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업에 대한 공부는요.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공부하고 들고 파야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하면은 다 영어로 돼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영어로 된 자료를 어떻게 다 볼 수 있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미 이제 국내 증권사도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워낙에 좀 열띠게 좀 이벤트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된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 투자가 어렵다 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기억하시죠? ETF. 이제 ETF. 미국 증시에는 우리나라는 한 400여 개 ETF가 있는데 미국 주식에는 3,000개가 넘는 ETF가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기업을 꼽지 않아도 내가 뭐 관련된 테마나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좀 유명하다. 아니면 나는 뭐 배당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다. 아니면 전체 뭐 S&P 500이나 다우지수 관련된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기업별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테마를 그쵸. 만들어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수? 네.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잖아요. 네. 혜인 PD님 막 아마존이나 막 알리바바나 이런 데 직구 너무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사실 아마존의 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한 주 사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포함된 ETF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관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종목만 사지 않아도 되고 관련한 리스크는 상쇄하되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네. ETF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아마 정말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네. 있으면서 돈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상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다뤘고 또 여도우 앵커가 개인적으로도 유튜브에 다뤘으니까 그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배우시고 싶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네. 자, 그럼 미국 주식 이거 매매는 어떻게 해요? 국내 주식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나라 사실 여권 안 줘도 돼요? 패스포트, 비행기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신분증, 네. 요새 뭐 비대면 계좌로 다 주식 계좌 개설하는 것처럼 해외 주식도 뭐 통관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통과번호 필요 다 할 수 있고 근데 세금적인 측면이 약간 달라요. 그렇겠죠. 네.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쇼핑하면 미국에서 그 뭐 제한 있잖아요. 그렇죠. 200달러 이상을 면세 범위 이제 이하만 세금이 안 밀고 200불 이상 되면 이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200불 이상 샀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그 점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 해외 주식을 국내에서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내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관련해서 수수료가 붙어요. 그렇겠죠. 매매 수수료가 살짝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해당 통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려면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세금이 살짝 세금은 아니고 추가적인 뭔가 수수료가 조금 붙는다는 점을 네.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원화 결제 같은 시스템도 돼 있기 때문에 매수할 때 환전하지 않아도 돼서 이 환전 수수료는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매수할 때는 원화로 하지만 음. 다시 매도해서 들어올 때는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환전 수수료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까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은행 그 수수료도 아깝다. 증권사. 아, 증권사. 네. 그럼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국 시장에서 제가 증권 계좌를 터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니 직접 네. 한 사람도 제 주변에 저는 봤거든요. 미국 본인이 시장에? 다 공부해가지고 네. 그게 공부한다는 게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지. 공부해서 자기가 직접 사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매매는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거 꼭 아닐까요?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네. 우리가 미국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데는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그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뭐 그냥 그 곳에- 0.0 몇 명 이렇게. 그 고생하니 예. 그냥 증권사 통해서 하는 게 낫다.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손쉽게 미국 주식을 한번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 통해서 하시면 되고 네, 지금 우리 여도원 앵커도 그래서 미국 주식 계좌를 처음 얼마 최근에 전에.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이벤트를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비대면 계좌 틀면 $40를 그냥 준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계좌 개설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40 계좌 개설하고 $40 받고 $40 이상의 매매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짜리 ETF를 3종목을 샀어요. 또 ETF를 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산업이 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관련 ETF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제가 관련한 뭐 정보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금적인 측면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날 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250불 이상이요? 250만 원이요. 아 250만 네. 원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2,300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했는데 250만 원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하면은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22% 그러니까 5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국내 상장된 기업을 매매할 때는 네. 대주주만 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 그렇군요. 돼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세금을 이렇게 다 떼도 네. 뭐 미국 주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게 더 많으니까 하라고 하겠죠? 그쵸. 남는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해서 뭐 펀드나 주식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약간 이제 각자의 본인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주변에도 많이 권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좀 가치 투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뭐 배당 수익이나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해외 투자 그중에서 미국 주식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가치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조금 안정적인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냥 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주 좀 안정적인데 뭐 삼성전자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알 정도여야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1위 종목이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요. 네. 혜민 PD님도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가장 크고, 뭐 그 뒤로는 뭐 애플도 있고, 아마존닷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이 굉장히 크게 포진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 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순위와 네.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이 이런 지수의 그 순위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다우존스 지수는 관련된 기업 가운데 30개만 꼽아가지고 뭐 관련해서 또 순위를 매기는 또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시총이 크다라고 해서 거기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종목 고르기 어렵다 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지수, S&P 500이나 뭐 나스닥 관련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내가 마음 편하게 그래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ETF. 왜냐면 사실 네. 종목 하나 선택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식 안 하고 펀드 하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되고 그쵸. 그 머리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8824님이 예전에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양떼처럼 몰려가는 것처럼 브릭스 펀드 조금 투자했다가 수업료 좀 냈습니다. 아유 가슴 아파라. 그 이후로는 펀드 안 듭니다. 그런데 방송 듣다 보니 또 귀가 쫑긋해지네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신흥국 저희가 오늘 선진국 미국 중심만 얘기했잖아요. 요새 네. 신흥국 관련해서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얘기하고 아시아권 중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이 경제 성장률이 워낙에 이제 높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보면 막 신문 기사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거의 고점인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펀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 번에 너무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쏟아붓는 그런 행동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분할 매도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만기가 되면 찾게 되고 이런 네. 거니까. 그래서 ETF 같은 경우나 뭐 주식은 내가 원하는 때 좀 분할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ETF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옷도 싸다고 한 네. 번에 막 사놓으면요 안 입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거나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일단 조금 사보고 또 해보고 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성향과 맞는지 본인의 투자 성향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장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배당 관련해서 굉장한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네요. 배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기업 중에 배당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기업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 넘는 기업이 S&P 500 안에서의 기업이 500개 기업 중에 80% 넘는 기업이 배당을 해요. 네. 그 중에서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고 심지어는 월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관련된 수익률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중간중간 계속 보너스 같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심지어 ETF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 본다면 종잣돈도 모아가고 또 추가적으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6629님이 저도 $40 혜택 받고 외국 주식 계좌 시도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40 받고 뚫고 $60 네.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30을 3개씩 넣으셨다고요? 20달러짜리 3개 샀으니까 60달러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서 그 종목도 배당이 바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한 주 딱 샀어요. 그거는 20몇만 원이거든요, 한 주에. 그래서 그 종목도 한 주 사봤어요. 네. 자, 오늘 돈이 되는 라디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법에 관련해서 우리 여도운 앵커가 나눠주셨고요. 저희 이 방송 끝나고 또 마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번외편 함께 찍을 겁니다. 아마 오늘 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도훈 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